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저희 폴란드는 앞으로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각 폴란드 동부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 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에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위성 기술 외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셜 미디어에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이르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를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전력까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츠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모션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세배치 배치 모형에 멈춰섰고 긴 자망 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 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료 추진장 J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 보다 3배 이상 자망 시간을 늘렸습니다. 핵잠수함에 비할 수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자망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LBM 수중발사 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 3 안창호급의 개조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 5급이 운용 중인 현무 44 SLBM은 길이 10터부터 12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의 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 발사 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10톤 이상급 발사체를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 발사 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함의 수중 발사 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용 중인 현무 44 SL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호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 길이 16흡터 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장보고 3회 수직 발사관 모형을 보면 3개층 중 맨 위층까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 발사 장치를 키우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 함도 수직 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이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L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4,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과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 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LBM이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L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 괴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 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를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의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심,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현무호는 지하 100m 깊이의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호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호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인데, 현무호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긴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무 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태국이 결국 짝퉁 엔진을 탑재한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는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태국 내의 분위기를 봐서는 중국산 호위함으로 대체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의 최첨단 호위함이 건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태국의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력 증강 문제가 급한 태국 입장에서는 성능과 평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태국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려다 사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태국에서 최근 차기 호위함 사업을 착수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정 건조 업체들의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 도입 사업이 무산된 태국에서 더 이상 해군 증강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호위함 사업을 먼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개된 태국 국방백서에는 새로운 호위함 도입 건조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로 내년에 정식 입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하나오션을 비롯해 독일 티센크룸이 태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마코 에이백을 제안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4,000톤급 수출형 호위함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결국엔 한국 호위함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스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인해 잠수함에 독일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게 된 태국이 차선책을 마련한 겁니다. 스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더 많은 6,300억 원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3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산 잠수함에 독일 MTU 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독일이 중국의 엔진 수출을 거부해 한동안 계약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올해 하반기에 태국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달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태국의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태국이 안전성 우려 문제로 극구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도 제기됐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끈질긴 설득과 오랜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태국 해군이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중국산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태국 해군이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곤 하지만 곧바로 속도를 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중국을 버리는 패로 여기고 결국 한국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한국 방산 업계가 태국 방산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등 흘러가는 상황까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통해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하나오션이 이번에는 태국 방산 시장 문을 두드리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달 열린 태국 D&S 2023 전시회에 참가해 태국 방산 관계자, 군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태국 D&S 2023 전시회는 50개국 500개 업체, 35개국 400개 공식 대표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방산 전시회로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독일 등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태국에 수출했던 3,000톤급 호위함,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S 2023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호위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태국 국방부, 해군 관계자들과 활발한 미팅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데스투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히고 있어 추가 수주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하나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 3, 5, 6번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방사청과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울산급 배치 3 56번함 건조 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건조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화된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울산급 배치 하나오션은 지난 7월 울산급 건조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술 협상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면 5번함은 2027년 12월, 6번함은 2028년 6월에 우리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급 배치 3 호위함은 3,500톤급으로 길이 130m, 최대 30노트, 대공, 대잠 탐지 능력, 중저속 전기, 추진 방식과 고속 강해용 가스터빈 추진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울산급 마지막 함정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에 태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인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더구나 하나오션은 울산급 5, 6번함을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으로 건조에 성공적으로 인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태국의 마음이 더욱더 급해졌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애가 타고 있는 건 하나오션의 남다른 이력 덕분으로 그동안 하나오션은 고품질의 함정을 생산하면서 우리 해군력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전투 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인 KDX-1, 이 사업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 업체인데요. 2012년 KDDX 개념 설계를 수행하면서 이지3 등 최첨단 수상함에 대한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입증해냈고, 이런 건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이번 울산급 5, 6번함 건조 사업 본계약으로 함정 명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태국에서 조바심을 드러내고 안달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2010년 북한 어뢰에 폭침됐던 초계함 천안함이 전투 능력을 갖춘 최신 호위함 천안함으로 13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이 더욱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해군은 앞서 5월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던 새 천안함이 7개월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옛 천안함과 같은 서해 이함대에 이달 23일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천안함은 올해 5월 취역 후 7개월여 동안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과 강도 높은 작전 수행 평가를 거치며 전투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작전 배치 적합 판정을 받고 23일 이함대에 입항해 본격적인 서해 수호. 해군에 따르면 구형 천안함은 배수량 1000대 초계함이었으나 신형 천안함은 2800급 호위함으로 한 급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최고 속력 30노트로 해상작전 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 방어 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선체고정음 탐기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 선배열음 탐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게 특징입니다. 아울러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소음을 줄여 대잠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시형 천안함은 작전 배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함정 성능 확인,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 평가 등 3단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력화 기간 중 승조원들은 함정의 모든 무기 체계와 장비가 전투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작전 환경 숙달과 유형별 전투 수행 능력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손상 통제 훈련을 통해 강도 높은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달 19일과 20일에는 작전 배치 최종 검증 절차 마지막 단계인 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종합전투훈련은 적의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도발 상황을 부여해 24시간 동안 밤낮 구분 없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전투수행훈련입니다. 이번 종합전투훈련 중에 천안함 승조원들은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 등 동시다발적인 복합전 대응훈련을 비롯해 전투체계 팀워크 훈련, 손상통제와 같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호위함이란 넓은 의미로 항모기동부대나
각종 함대 선단 선박을 적의 공중 수상 수중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모든 군함을 의미하는데요.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을 비롯해 최근 한국 방산 업계에서 태국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만큼 태국 호위함 사업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바이든 대신 시진핑과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과 LG 그리고 SK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시진핑이 한국 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며 미국 보조금의 10배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끄는 한국 기업들이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에 신물이 나자 바이든 대신 시진핑과 손을 잡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한국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삼성, LG, SK의 예상 못한 반응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인구 18,000여 명에 조용했던 이 지역이 최근 늘어난 유동인구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삼성은 텍사스 지역에 20년간 250조 원 투자를 예고하면서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만 9곳의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을 세웠는데 한인 주재원 숫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니타 릭스는 매출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점심시간에 오고 일부는 통역사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한 번에 7명터부터 8명이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테일러 지역만이 아닙니다. 최근 텍사스주 전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크고 작은 협력업체들도 대거 진출하면서 이른바 경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최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THANK, YOU, KREA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 사람들은 이웃들과 만나 식사를 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기적처럼 바뀌었다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매일같이 극찬하며 한국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과는 달리 바이든은 한국의 연일 충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줄 테니 미국에 투자하라며 유인한 뒤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밀 정보를 전부 내놔라. 안 주면 보조금도 없다라는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요청은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이달 안보 심사에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아먹은 뒤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들을 걸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선포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국과 싸우다가 미국 기업이 당하자 한국의 물귀신 작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매출액 308억 달러 가운데 25%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올린 마이크론은 심사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위험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안보 심사의 결과로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판매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추겨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중국이 마이크론을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로 쓸 수 없도록 한다는 동기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요청이 비롯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타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PC가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맞서 중국산 제조 장비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도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YMPC는 이른바 우당산 무당샨이라는 1급 비밀 프로젝트 아래 중국산 장비만을 활용해 자사의 첨단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당산은 YMTC 본사가 있는 후베이 호베이성의 신성한 도교 산의 이름입니다. 중국 무협소설 대가 진융진 용김용의 작품에 등장하는 무당파의 본산이 되는 곳입니다. YMTC는 중국 내 유명 산의 이름을 따 반도체의 명칭을 지어왔습니다. YMTC가 우당산 극비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려고 하는 건 자신들의 독자적인 낸드 플래시, 낸드 반도체 적층 기술인
엑스테킹 스타킹 3.0이 적용된 3D 낸드입니다. SCMP는 YMTC가 엑스테킹 3D 낸드 생산을 위해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 베이팡화창 베이팡화추앙 NAURA 등에 대규모 발주를 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피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의 장비에 부착된 로고를 비롯한 식별 표시를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저장 공간인 셀을 좁은 공간에 몇 층까지 쌓느냐에 기술력이 달려 있습니다. 3D 낸드는 셀을 평면으로 펼치던 2D 낸드에서 수직으로 쌓는 한 단계 발전된 공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합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는 YMTC가 엑스테킹 기술을 활용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232단 3D 낸드를 생산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YMTC가 엑스테킹 232단 낸드를 생산했음을 발견했다며 코로나19 봉쇄, 지정학적 긴장, 미국의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은 YMTC를 세계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경쟁자로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믿고 있었던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안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에 과감하게 반기를 드는 것을 보고 대만의 TSMC도 용기를 낸 것인데요. 19일 월스트리트 저널 WSJ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행정부의 기밀 사업 정보 열람과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의 공장을 짓는 계획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WSJ는 TSMC의 마크 류 회장이 미국이 조건을 끝내 바꾸지 않는다면 워싱턴과 협력하는 것을 단념할 수 있다. 강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TSMC 설립자 모리스 창은 애리조나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대만에 비해 최소 50%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악조건을 무릅쓰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고객 정보나 제조 노하우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잠재적인 이익을 공유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미국의 요구라는 것이 TSMC 측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또한 TSMC는 애플을 거론하며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이러한 기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미국 정부라 할지라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TSMC의 투자 철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바이든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는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 중 하나인 한국의 삼성 SDI 배터리 생산 신공법을 미국이 아닌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이제는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신기술까지 중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배터리의 핵심이 바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는데요. 배터리 공장도 중국 텐진에 두고 신기술까지 중국과 손을 잡게 되면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최초로 6세대 각형 배터리를 세상에 공개한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입니다. 삼성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SK도 미국이 아닌 중국에 무려 3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최대 규모 공장을 짓는 것인데요. 미국과의 마찰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전기차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의 뒤통수 때문에 보조금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파격적인 보조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세계 1위인 LG도 미국 대신 중국과 한국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기지로 만들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가공, 배터리 부품에 이어 배터리 완성품까지 모두 한국과 중국에서 가능하고 미국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생산단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을 향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과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가 지속되면서 미국에서는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와 함께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삭제되고 있는 대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가 생겨나며 미국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바이든의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떠나버리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압승 결과가 나와 바이든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가 피곤하다며
둘 다 비호감이라 전했지만 굳이 한 명을 고른다면 트럼프를 선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이든의 엉망진창 외교 정책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 일자리 수백만 개가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서방과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러시아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중국마저 배선했기에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리 끝에 러시아는 과감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러시아 땅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제안할 정도인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까지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의 명복을 빈다. 뚜껑을 열고 탄산수를 벌컥 들이켜 러시아 이는 방송 중 러시아 시장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탄산수를 마신 러시아인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부트마노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서 갑자기 탄산수를 마시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 경제의 사망을 선언했는데요. 황급히 방송은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유럽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과 구글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사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 애플 지도 상에서 현지 교통 상황과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애플페이가 막히면서 실물 통화인 루블화를 찾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루블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군다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 역에 러시아 시민들이 몰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러시아는 애플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제재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구글은 구글 뉴스에서 러시아 관영 언론 및 러시아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들을 리스트에서 삭제, 이들이 전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튜브도 칠러 성향 매체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막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손발이 완전 묶이게 되었죠. 증권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국 증시의 주식의 탁증서디알로 된 러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종이값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재벌기업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93.76%가 떨어져 시중거래 가격 58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고평가받던 주식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9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을 겪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 주식의 움직임에 MSCI도 러시아를 신흥국 EM 지수에서 제외하며 손절에 나섰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SBR 유럽 지부가 유럽 중앙은행 ECB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뱅크런 현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하자 예금을 둔 고객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VIP 고객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 은행은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결국 돌려줄 예금이 없기에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믿는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중러 밀월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 맞서 이들 국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SWIFT 결제망 배제가 있더라도 중국 결제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비책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중국의 배신으로 이내에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곁에서 지지해 줄 것이라 여겼던 중국은 최근 러시아 등에 칼을 꼽는 선택을 내렸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 프리투자은행 AB,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도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리를 지킬 것이라 여겼던 중국도 여론에 굴복한 것입니다. AB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0억의 국이 모여 2016년 설립한 다자간 개발은행인데요. 중국이 30%를 출자한 은행이라
중국 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를 향해 무제한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참여를 끌어냈던 A입이었지만 러시아가 막상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자 매섭게 이를 쳐내며 모르쇠로 돌변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사를 배치해 그동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 곳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던 푸틴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죠. 중국의 배신에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러시아를 위험하게 바라보았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기존 단계에서 무려 6단계나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역시 러시아 투자를 자제하라는 평가를 내리며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얼른 회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신용등급이 6단계나 낮아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이 겪었던 사례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이래로 위태로웠던 러시아 경제가 또 한 번 파탄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에 러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위프트에 퇴출당한 이후 계속된 고립에 고통받던 러시아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시다발적인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 부채 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데요. 과거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짐바브웨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기로 결정. 결국 이 결정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막게 되었죠. 돈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 혹은 물물거래에 나서며 원시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눈 덮인 짐바브웨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전쟁 치를 돈까지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 땅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 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은 연해주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가는데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땅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경제 수장인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긴급히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긴밀한 협상을 위해 떠났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한 필사적인 비즈니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재무장관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땅을 한국이 가져간다면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죠. 과거 고조선의 넓은 강역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는 불금 사업을 통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수물자를 한국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재생하던 시기였기에 빚을 갚는데 주력했던 러시아는 팔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팔았죠. 한국은 3차에 걸친 불금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 이를 연구해 지금의 군사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거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가 꼽히는 상황, 연해주 주지사까지 한국을 방문, 군사용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급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이 기회를 잘 잡아 한국의 강역이 보다 넓게 확대되길 바라며 2024년에도 날로 상승하는 한국의 국운이 보다 더 강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